70번 보겠습니다. 비중이 0.72 물체를 물에 띄우면 전체 체적의 몇 %가 물에 잠깁니까? 그랬어요. 이 70%가 잠기는 게 답이고요. 사람은 비중이 0.9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물에 뜨는데 몇 %가 깔았냐면 90%가 깔아앉고 10%는 뜨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풀 필요도 없이 70%인데요.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력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자, 물에 띄우면 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물체의 무게는 그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유체, 여기서는 물이죠, 그죠? 물의 무게, 그죠? 근데 이 무게는 mg를 쓰는 게 아니고 감마 v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감마 물체의 비중이 0.7이니까 0.7 곱하기 원래는 1000 곱하기 그죠? 9.8 그래서 9800이 되는 거죠. 감마니까 그죠? 9800 그죠? 감마니까 맞아요. 감마 물이 1이니까 물의 감마 값은 9800이죠. 그죠? 얘는 비중이 1이고 9800이고요. 비중이 0.7이면 0.7과 9800 곱하기 V 물체의 무게입니다. 전체 무게는 물체에서 배제됐죠. 그죠? 물체에서 배제됐으니까 배제된 놈은 이 물체가 몇 %가 깔아앉은 거예요. 모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9800 물이니까 곱하기 V에 물의 밖으로 기어나온 물의 부피 요 기어나온 요 배제된 요 물의 부피만큼 물체가 깔아앉아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얘가 이만큼 잠겼다는 이야기는 이만큼 잠겼다는 이야기, 이만큼 잠겼다는 게 이만큼이 물이 밖으로 나왔다 그 이야기죠. 그죠? 요만큼. 그죠? 요 물의 부피죠. 그죠? 그러면 요 물의 부피예요. 그러면 물의 부피분의 아니죠. 물체의 부피분의 물의 부피는요. 물의 부피는 그죠? 9800에 0.7 곱하기 9800이에요. 그죠? 얘를 요리 넘기고 얘를 요리 넘기면 되죠. 그죠? 아니죠. 얘를 요리 넘기고 V를 요리 넘기고요. 얘를 요리 넘기면 되죠. 그럼 이거 얼마 나오냐면 0.7 나옵니다. 0.7이라는 이야기는 원래 부피분의 물의 얼마만큼 얘를 1로 봤을 때 A가 0.7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V의 물이라는 놈은요. 0.7의 V 될 거예요. 그죠? 배제된 물의 부피는 전체 부피의 0.7, 70%가 밖으로 나왔다 그 이야기예요. 70%가 깔아앉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70%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71번 보겠습니다. 유체 속에 잠겨져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 잠겨져 있어요. 부력은요. 감마 V죠. 감마 V잖아요. 감마 V인데 요 부피는 물에 의해서 배제된 물의 무게나 물체의 무게나 같은 거죠. 그죠? 부력은 그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액체의 무게와 같다라고 하는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1번도 사실 맞는 말인데 부력은 물체의 중력과는 좀 달라요. 중력이 아니고 물체의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73번 보겠습니다. 73번. 무게가 90N으로 측정된 돌이 물에 잠기면 50N이다. 그럼 부력이 얼마다? 부력이 40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잠겼어요. 아예 잠겼어요. 아예 잠겼으면은 물체의 부피만큼 물이 밖으로 기어 나갔죠. 그죠? 그래서 부력은 40은 감마 V예요. 감마 V. 이 감마는 물을 써도 되죠. 9800 곱하기 V 하면은 요 V는 배제된 물의 부피도 되고 물체의 부피도 되죠. 그럼 V는 9,800으로 나눠줄 거예요. 얼마를? 40N을. 자, 요거 계산하시면요.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0.00408m 삼성이 나옵니다. 0.004 정도 되네요. 0.004. 1번이 답이네. 비중 계산하라 그러면 부피 알았잖아 이제. 그죠? 그죠? 그러면 비중을 알고 싶으면 뭘 계산하면 되냐면은 이제 부피 계산하면 부피 알았으니까 우리 밀도를 일단 계산하면 밀도는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질량은 F는 mg에서 m은 g분의 F죠. 맞아요. 근데 무게가 얼마라고? 90N이라고. 90N. 그죠? 그러면 부피는 0.00408이고요. 질량은 9.8로 나눠주면 되죠. 9.8을 얘 원래 무게인 9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9.8로 나눠주면 되죠. 90을. 그럼 얘 질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부력은 아니고요. 원래 무게에서. 그럼 요거 계산하면요. 밀도가 2250 나옵니다. 2250. 밀도가 2250이면 비중은요. 물이 1000이니까 2.25 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거다. 됩니까? 그죠? 그렇게 푸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최적 탄성계수 나오는데 최적 탄성계수. 자, 우리 최적 탄성계수는 그죠? 최적이란 말이 나오니까 부피의 변화량분의 그죠? 에 대한 압력의 변화 그 이야기죠. 그죠? 그죠? 최적 탄성 계수라고 하는 것은 최적 탄소라는 계수라는 것은 그 부피가 얼마나 변하느냐에 따른 원래 부피가 있는데 이만큼 내가 부피를 감소시킬 거예요. 감소시킬 때 압력이 얼마나 드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단위로 보면은요. V는 미터 삼성이고요. 델타 V도 미터 삼성이고요. 델타 P는 파스칼이에요. 그럼 이게 다 없어지니까 최적 탄성 계수의 단위는 압력 단위다. 압력의 단위와 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최적 탄성 계수는요. 뭐 메가파스칼이다. 뭐 이렇게 파스칼, 킬로파스칼이다. 이렇게 파스칼 이렇게 씁니다. 파스칼이에요. 최적 탄성 계수는 뭐라고요? 압력 단위입니다. 압력 단위. 되죠? 최적 탄성 계수는 압력 단위입니다. 그래서 비압축성 유체보다 압축성 볼게요. 비압축성 유체라는 이야기는 요 델타 V 값이 크다 작다? 작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맞아요. 그죠? 압축성 유체는 델타 V가 크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값은 커지죠. 그래서 물 같은 거의 최적 탄성 계수는요. 최적 탄성 계수는 겁나 큽니다. 압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줘야 돼요. 되죠? 왜냐하면 델타 V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비압축성 유체보다 압축성 유체일 때는 최적 탄성 계수는 작아요. 압력 차원의 역수다 그랬는데 압력 차원의 역수는 최적 탄성 계수의 역수는요. 우리 압축률이라고 하는 압축률. 리얼로 써야죠. 그죠? 압축률이다. 요거 반대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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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률이라는 것은 압력에 따른 압력의 변화에 따른 부피의 변화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단위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압력분의 1이죠. 압력분의 1. 그죠? 파스칼분의 1. 그걸 우리 압축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력에 따라 증가한다는 맞죠? 그죠? 얘가 증가하면은 최적 탄성 계수도 증가할 거다. 최적 탄성 계수의 차원은 뭐다? 압력이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요 식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최적 탄성 계수. 되죠? 최적 탄성 계수. 요게 압축률이고요. 요게 압축률이고. 요게 압축률이고. 요게 최적 탄성 계수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봤었죠, 그죠? 자신이 없으면 계속 여러 문제를 자꾸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15번. 측정되는 압력에 의하여 생기는 금속의 탄성 변형을 기계적으로 확대 지시하여 유체의 압력을 재는 기계는 그랬습니다. 그죠? 압력을 재는 기계는 마노미터도 맞고요. 액주계도 맞고요. 바로미터 하는 것도 맞고요. 다 맞습니다. 피에조미터도 맞고요.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금속의 뭐요? 탄성 변형을 기계적으로 확대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브루돈 압력계인데요. 브루돈 압력계는 그냥 우리가 보는 압력계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압력계 뒤를 이렇게 딱 열어보시면요. 뒤를 열어보시면은 여기에 배관과 연결되어 있고요. 배관과 연결되어 있고요. 배관에 어떤 뭐 기체라든가 유체 같은 게 흐르게 되면은 그 압을 요렇게 된 뭐 구리 같은 관 요렇게 돼 있어. 안에가 얇은 구리관으로 돼 있어요. 구리관으로 돼 있어서 요 끝부분에 뭐가 있냐면 톱니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스프링 같은 게 있다고요. 스프링 같은 게 만약에 원래는 스프링으로 안 돼 있는데 뭐 스프링으로 돼 있다고 할게요. 스프링이 돼서 이 스프링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얘를 이제 지시계로 나타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에서의 압력이 변하게 되면 이 압력이 어디를 타서 들어와서 이게 동관, 구리관을 타고 들어와서 구리관은 이게 탄성이 있잖아요. 탄성이 있어서 이 압력이 뭘로 변해서 금속의 탄성의 변형으로 일어나서 그게 계기판으로 나타나게 돼요. 계기판의 움직임으로 나타난다고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브루돈이라 그럽니다. 브루돈. 불돈이 아니고요. 브루돈 압력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금속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체 압력 재는 기기인데요. 압력 재는 기기인데 금속의 탄성 변형을 이용한 게 뭐다? 브루돈이다. 이거 하나 기억하십니다. 압력 재는 기계 중에 브루돈관 압력계. 사람 이름이에요. 금속의 탄성을 이용한 겁니다. 탄성을 이용했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223번과 224번이 있는데, 요거는요, 우리 점도 측정하는 애입니다. 점도 측정. 이 점도 있죠, 점성 하는 거예요, 점성. 절대 점성이다, 동점성이다는 점성 계산하는데, 점성을 영어로 우리가 비스코시티라 그럽니다. 그래서 점도 측정하는 기계를 비스코미터라 그래요. 비스코미터. 네. 이 비스코미터라고 하는 점도계는요. 점도계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종류가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니까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점도 계산하는 게 여러 과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대표적인 사람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뉴턴의 점성 법칙 있죠. 그죠? 이 뉴턴의 점성 법칙을 이용한 점도계가 있고요. 점도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스톡스 기억납니까? 스톡스는 우리 동점성 계수죠. 그죠? 동점성 계수의 단위 안에 그죠? 그래서 이거 스톡스 법칙을 이용 동점성 계수를 이용한 점도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요. 나중에 우리 이제 동력학 할 때 배울 건데요. 하겐포아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겐포아젤. 이 하겐포아젤이 다 프랑스 사람인데요. 푸아제유 이렇게 발음하는데 하겐포아젤입니다. 하겐포아젤. 그래서 이게 이제 손실수도 나중에 우리 배울 겁니다. 손실수도 HF는 이렇게 배웁니다. F 곱하기 G분의 L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V제곱 뭐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런 공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손실수도 계산하는 거 다 지워버렸네. 손실수도 계산하는 거예요. 손실수도 계산하는 건데 이 하겐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점도계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이 세 개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뉴턴은요. 뉴턴은 이 스토머라고 하는 사람, 스토머 점도계, 맥미첼, 마이클이라 그러고 맥미첼 점도계, 맥미첼 점도계. 이게 뉴턴 점성 법칙 가지고 만든 점도계입니다. 그죠? 스토머와 맥미첼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스톡스 법칙이라고 하는 게 스톡스 법칙. 이게 이제 falling 떨어지다. 뭐가 볼이 떨어집니다. 그죠? 그 falling ball 비스코미터라 그럽니다. 이 스톡스 법칙.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낙구식 점도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이 떨어지는 방식의 점도계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런 관에다가 우리 측정하자는 유체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여기다가 공을 딱 매달아 놓고요. 공을 매달아 놓고 이걸 탁 떨어뜨립니다. 또도도도도 떨어져서 이게 딱 떨어질 때 요때까지 시간을 측정합니다. 시간을 측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 떨어지는 놈이 이렇게 톡 떨어질 때 속도를 계산하기도 하고요. 속도를 계산한다는 이야기는 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점성과 이 유체의 점성과 이 속도와의 관계, 얼마나 빨리 떨어지냐, 천천히 떨어지냐, 그 이야기는 시간, 속도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리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점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은 천천히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유리병에다가 꿀 넣어놓고 한쪽은 물 집어넣어놓고 당구공을 탁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쇠 구슬 같은 겁니다. 골프공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물에서는 빨리 떨어질 거고요. 그죠? 꿀에서는 천천히 떨어지겠죠. 천천히 떨어지는 놈이 점성이 높다. 그거를 이제 계산해 가지고 나온 그게 낙구식 점동입니다. 동점성 계수를 이용해요. 요게 스톡스의 법칙이다. 그래서 낙구식 점도계 답은 1번입니다. 스톡스 법칙입니다. 뉴턴은요. 스토머나 맥마이클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맥미첼 점도계. 요게 뉴턴의 점성 법칙을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요. 하겐이라 그래서 손실수도예요. 이거는요. 아주 작은 구멍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유체가 이를 흐릅니다. 유체가 흐르게 되면은 이 속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체가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빠져나갔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점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전단 응력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갈 거고요. 그죠? 마찰 손실수도가 많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예요. 점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점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빨리 들어갈 거예요. 그죠? 요거를 이용한 게 하겐-포아젤 방식입니다. 하겐-포아젤 방식을 사용한 게 이제 누가 있냐면요. 오스왈드하고요. 오스왈드 맞습니다. 오스왈드 그 다음에 세이볼트. 요게 하겐-포아젤입니다. 나중에 우리 하겐-포아젤 지겹게 들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식 중에 하나입니다. 손실수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 자, 그래놓고 볼게요. 자, 그래놓고 보면은 볼게요. 자, 223번.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하는 겁니다. 낙구식 점도계는 우리 스톡스의 법칙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점성계수는 볼에 떨어지는 속도에 반비례한다. 요거 하나 기억합니다. 점성계수는 떨어지는 속도에 반비례한다. 그죠? 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속도는 천천히 떨어질 거고, 그죠? 점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빨리 떨어질 거예요. 그죠? 이게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죠? 요거 낙구식 점도계 하겐-포아젤. 그죠? 그 다음에 뉴턴의 점성 법칙을 이용했다. 그러면은 얘는 스토머나 맥미첼이다. 그죠?
맥미첼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맥미첼. 마이클 이렇게죠. 맥미첼. 사람 이름이에요. 맥미첼. A를 보통 빼기도 하고요. 맥 해가지고 MC. 맥도날드도 맥 MC잖아요. 그죠? 맥. 그래서 뉴턴의 점성 법칙은 뭐다? 스토머나 맥미첼이다. 점성 법칙을 이용한 겁니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앞에 우리 압력 측정할 때 금속의 변형을 이용해서 만든 게 뭐였어요? 부르돈 압력계 뭐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기억하시면 됩니다.